스윙에 정답이 없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없다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스윙을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각 개개인의 신체 비율이라든지 신체 조건이라든지 힘을 쓰는 방식의 패턴이라든지 그 개개인한테 맞는 올바른 조합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나상현 프로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팀나 골프 아카데미에서 많은 선수들과 골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SBS 골프 채널에서 골프 해설위원, 그리고 KPGA에서 기술교육위원, 그리고 아시아 100대 골프장 선정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팀나 아카데미는 지금 수원 CC 골프 연습장에 위치해 있고요. 주니어들, 그다음에 프로들, 투어 프로들, 그리고 요즘에는 일반 골퍼분들도 저 골프를 잘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요즘에는 이제 일반인 분들도 레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선수들 같은 경우는 특히 PGA 투어, LPGA 투어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각국의 그 메이저 투어에서 활동을 했던 선수들을 다 코칭을 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주니어 선수들도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 골프의 대상자는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골프를 잘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제가 5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골프를 시작한 건 이제 4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아버지께서 취미로 운동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골프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골프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5학년 때 이제 이민을 가서 동생인 케빈 나 선수가 골프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동시에 두 형제가 전문적으로 골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라는 코치들한테는 다 어렸을 때부터 교습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부치 어문을 포함해서 데이빗 레드베러, 짐 맥클린, 맥고 그레이디 등 내노라 하면은 그래도 다 알만한 세계적인 코치들한테 교습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레슨을 받을 때의 관점은 달랐던 것 같아요. 케빈 같은 경우는 내가 선수로서 내가 나를 잘 치게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관점으로 레슨을 받아들였다면, 저는 교습과 쪽으로 코칭이 제 열정이고 제 목표였기 때문에 이 코치들의 레슨 철학이나 레슨 방식이나 그 다음에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점을 두고 봤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칭 시스템이나 아카데미나 이런 시스템의 차이점에서 오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카데미라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시스템이 있어서 아이들이 아침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나와서 연습을 하면서 매일같이 코칭을 받는데, 지도를 받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 레슨식으로 예약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필요할 때마다 예약을 해서 가는 레슨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입장도 약간 다를 수가 있고, 코칭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그냥 정서적인 것 때문에 차이라고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는 경우에는 뭔가의 어떤 방향으로 교정을 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그거를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방법을 그 다음 레슨 시간까지 선수가 혼자서 소화해내고 연습을 해서 숙련을 해오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한국에서는 매일 코치를 보기 때문에 코치가 타석 뒤에 서서 매일같이 그 동작에 대한 지적을 수시로 해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약간은 좀 더 수동적이 될 수가 있고,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스스로의 어떤 지시나 지적을 받으면 그거를 자기 것으로 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자기만의 감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좀 더 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그냥 문화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카데미나 선수들이 지도를 받는 이 레슨 시스템 자체의 차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가 세계 최고의 무대가 PGA 투어이고, 그게 미국이고, 미국 시장이 주류 시장이다 보니까 그 시장 내에서의 좀 인지도 있고 한 코치들이 되게 각광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코치들은 이미 잘 쳤던 일부 투어의 PGA 투어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만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인지도가 생긴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배워봤던 코치들 가운데 그런 인지도는 없지만 오히려 테크니컬한 면이나 되게 좀 세부적인 것들이나 메케니컬한 쪽에 지식이 훨씬 더 방대했던 코치들도 많았거든요. 본인을 어떻게 마케팅이 되고 그 골프계에서 어떻게 그 입지를 다져나가게 되느냐의 그 루트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거지,
꼭 어떤 사람이 더 잘 가리키고 못 가리키고로 이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더 메케니컬한 거나 이론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을 좀 더 잘 끌고 가서 자신감을 얻게 해주고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코칭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뛰어났던 코치는 부치아먼이에요. 반면에 맥고그레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지식은 많은데 대중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골프 전문가들, 교수가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말 유명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장단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예요. 골프 스윙을 연마를 한다는 것은 평생 마르지 않는 도자기를 빚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세계적인 선수들이 골프 스윙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코치를 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샷들을 구사를 하고 다양한 상황이나 라이에서 샷들을 하고 하다 보면은 기계도 나사 풀리듯이 이제 쪼여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기계도 나사 풀리고 이제 정비를 해줘야 되는 반에 사람 몸과 감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해주는 거에 좀 중요성을 일단은 선수들은 또 알아야 될 것이고, 스윙에 정답이 없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없다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스윙을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각 개개인의 신체 비율이라든지 신체 조건이라든지 힘을 쓰는 방식의 패턴이라든지 이렇게 맞게끔 그 개개인한테 맞는 올바른 조합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트리스로 비유를 한다면 저희가 이제 벽돌 쌓기를 하는데 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 조각들도 다 다른 모양으로 그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그 빈칸 없이 잘 쌓아 나가느냐, 이 올바른 조합을 만들어주는 게 노하우고 그거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지, 스윙의 어떠한 특정한 모델이나 방식을 모든 사람한테 보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제 또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피봇이라는 거는 결국은 몸을 어떻게 축을 토대로 하는 회전이라는 게 결국은 스윙이고 그게 피봇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하체 동작을 저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 동작을 제대로 쓰고 압력 이동 패턴이라든지 지면 발력에 대한 원리를 좀 깊이 있게 알아야 올바른 피봇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올바른 피봇을 하면은 팔은 저절로 가야 될 길을 알아서 찾아가게 돼 있어요. 레깅이라는 거는 렉이 발생을 하는 거지 렉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몸이 먼저 회전이 되면서 이게 뒤딸려 내려올 때에 렉이 발생을 하는 거지, 이 각도가 채가 더 늦게 딸려와서 렉이 발생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다운 코킹을 한다든지 이걸 손으로 끌고 내려온다고 해가지고는 절대 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스노우 모션으로 이걸 끌고 내려와서 다운 코킹으로 레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스윙을 찍어서 스노우 모션으로 정면 보잖아요. 임팩트 때는 다 풀려 맞아요. 그러니까 렉의 각도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각도가 유지되는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울기 있는 평면에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몸이 이 기울기 있는 평면으로 돌아서 몸이 먼저 회전을 하고 클럽이 이 기울기대로 딸려 내려왔을 때 레깅은 오른손의 힌징이 유지가 돼서 채가 딸려와서 여기서 느껴지는 저항이 이게 렉인 거지, 왼손의 이 각도로 끌고 내려오는 게 레깅이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못 찾으면은 다른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협업을 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그 선수를 같이 뭐 분석을 한다든지 원인을 찾아보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본인이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본인은 이렇게 해도 연습장에서 괜찮게 치는 것 같은데 시합만 나가면은 안 된다, 성적이 안 나온다, 미스샷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못 잡아냈을 때는 코치도 선수를 불편하게 되게 돼요. 그러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원인을 못 잡다가 제일 그 다음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게 너 멘탈 때문에 그냥 그래. 그러면 멘탈 어떤 부분에서의 멘탈이 그냥 좀 더 자신 있게 쳐, 불안감 갖지 말고 타겟에 집중하고 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수 입장에서는요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내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얘기들인 거거든요. 플레이 자체를 할 때의 멘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명확하게 찝어낼 수 없는 뭔가의 핑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멘탈 때문에 이런 미스샷이 자꾸 이런 게 터지는 게 나온다든지 이런 게 나올 때 멘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미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스윙의 패턴을 가진 경우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멘탈 이전에
원인은 분명히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찝어내서 그런 것들을 코칭을 하냐가 중요한 거지. 스포츠 멘탈, 뭐 골프 멘탈 쪽에 이거 코칭을 하고 하는 분들을 뭐 비하하거나 폄하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멘탈의 문제보다는, 예를 들면은 뭐 왼쪽이 막혀 있는 상황, 아니면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고 핀이 어떤 상황이거나, 아니면 페어웨이가 이렇게 사선으로 있다든지, 뭐 독일레그 왼쪽에 됐든 오른쪽에 됐든 선수들마다 본인들이 불편한 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왜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고 어떤 미스가 나오는지에 대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어떤 구질의 샷을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코칭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멘탈을 코칭한다라는 거에서는 저는 원인을 멘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중요시하는 골프에서 선수로서 갖춰야 되는 멘탈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의 멘탈, 내가 내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얼마나 뜻깊게 보내느냐, 알차게 집중도 있게 훈련을 하고 보내느냐, 그리고 훈련하거나 연습하는 태도에서도 저는 그게 멘탈이 묻어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볼만 많이 친다고 이게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과 노동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연습장에서 치다가 제가 타겟이 어디니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면 매트 방향이에요. 그러면 매트 방향이 어느 방향인데, 그러면 그제서야 뒤에 나와가지고 매트 방향이 어딘지 보고 어디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노동인 거죠. 그냥 공 치는 감각만 익히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는 방식이나 태도,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시합을 하고 왔는데 뭐가 안 됐다, 그럼 내가 진짜 몸이 피곤하다 하더라도 내가 안 된 부분은 물고 늘어서 내가 이거 하나는 좀 더 감은 잡아야 되겠다 해서 늦게까지 남아서라도 뭐 연습 스윙을 한다든지 그 부분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하겠다는 이런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게, 그런 게 멘탈인 거지, 시합하는 과정 내에서의 멘탈이나 이런 거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우승 경쟁하는 상황,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의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골프 멘탈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미스나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찾아서 좀 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많아요. 전 세계에 깔리고 깔렸어요, 열심히 하는 건. 근데 우리가 이제 영웅담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선수들이 다 노력했다, 뭐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피나는 연력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 이런 스토리에 우리를 환호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선수들은요, 연습량이 더 남들보다 더 특출나게 많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연습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내가 연습을 했을 때 얼만큼 집중도 있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특히 남자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대로 외국 투어들의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 투어라든지 아시아 투어라든지 뭐 PG 투어, 차이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다른 선수들이 클래스는 어떻고, 그런 선수들은 또 어떤 생각으로 코스를 플레이할 때 플레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지 알지, 아무리 얘기를 해준다고, 코치가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력을 갖추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경험도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술을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들을 보고 수술한 경험이 있어야 그 의사의 실력도 늘듯이, 골프 교수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경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배울 정보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될 수 있는 한 다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또 습득하고 늘 공부하려는 마음은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칭을 하거나 레슨을 하거나 티칭을 하는 거에서의 전문성을 길러야지, 내가 옛날에는 어떤 선수였는데 라는 마인드로 이 티칭을 하는 교수가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본인이 느꼈던 느낌대로 전달을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자기가 가르치는 선수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를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고 최대한대로 내가 늘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는 자세로, 좀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은, 본인이 옛날에 선수를 했던 교수가라고 하면은 본인이 또 선수를 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말 골퍼가 됐던 초보자가 됐던 선수가 됐던지 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이 사람의 골프 실력을 향상시켜 주고 싶다라는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윙의 본질은 스틸 샤프트라는 것이 발명되게 된 이후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모던 스윙이다, 뭐 새로운 모델의 스윙이다. 요즘엔 뭐 자기 마케팅을 하려고 무슨 스윙, 뭐 무슨 스윙 이름 붙여가지고 막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스윙의 본질은 왜 바뀌지가 않았냐면요. 제일 뭐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GG 스윙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택 앤 틸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윙들에 있으면은 그 스윙이 뭔가 새로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동작에 좀 더 집중을 한 모델이라고 보는 게 맞지, 다운스윙 할 때 뭐 피봇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스윙했던 선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모델의 스윙이다, 뭐 새로운 신개념의 스윙이다 얘기를 하면서 베노겐이나 샘슨이다 이런 선수를 예를 들면서 되게 좋은 스윙의 예로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닐까요? 이걸 이론적으로 일일이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짧지만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포장돼 있느냐의 나름인 거지, 스윙의 운동 역학적 몸 사용하는 거에 대한 방식이나 스윙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았다. 다만 무엇이 바뀌었냐면은 최고의 볼 스트라이커라고 인정받았던 선수도 실질적으로는 그 선수들이 어떤 원리에서 이런 스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하는 거고,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가리킬 때에 전달하는 방식이 좀 더 진화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골프 스윙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골프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골프란 고마움. 저희 형제가 골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되게 큰 감사함을 느끼고요. 예전에 제가 잠시 뭐 대학 시절 때 파트타임으로 뭐 회사에도 일도 해보고 이런저런 일도 해봤는데, 그 당시 때는요, 아침에 그렇게 출근하려고 일어나는 게 그렇게 싫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선수들을 레슨을 하고 그날 진짜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간다 한들 그 다음에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나올 때는 정말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는 출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저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골프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래서 고마움인 것 같습니다.